정말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5년 되었고 작년에 딸이 태어나서 저는 육아휴직하고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부터 시댁의 시아버지는 안 계셨고 홀어머니가 따로 살고 계십니다. 시댁 집안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들은 바 없지만 남편 고등학교 졸업할 때 시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아버님과는 연락을 안 하고 남남으로 지낸다고 해요. 남편은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제가 궁금해서 몇 번 물어본 적도 있는데 말할 필요도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말만 할 뿐 아버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준 적이 없습니다. 연애할 때 몇 번 물어봤었는데 전부 저런 식의 반응이라서 저도 더 이상 물어보기 힘든 분위기라 그냥 원래 없는 분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은 정말 자상하고 가정적이라서 남들처럼 술 먹고 늦게 집에 들어오는 일도 거의 없고 퇴근하면 바로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저 대신 애를 봐주는 등 흠잡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은 위로 나이가 4살 많은 형이 하나 있는데 2년 전에 갑자기 가족들과 다 함께 이민 가서 새 출발을 하겠다며 미국으로 나가버렸어요. 아주버님은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가 이제 4살인데 둘째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형님과 둘이 맞벌이하면서 그럭저럭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태어나고 도저히 두 아이 키우면서 직장 생활까지 병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형님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 수입이 반토막이 나버린 후부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때쯤부터 아주버님이 한국에서 애 못 키우고 살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더니 저희가 말릴 새도 없이 갑자기 혼자 준비해서 형님과 아이들 둘을 데리고 모든 재산을 처분한 뒤에 미국으로 그냥 떠나버렸어요. 한국에서 살던지 미국에서 살던지 그건 전적으로 그 집안 식구들의 결정이라서 제가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아주버님이 장남이라서 장가갈 때 어머님 갖고 계시던 재산의 절반을 아주버님이 받아가셨어요. 그전까지는 그래도 25평짜리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아주버님 결혼할 때 전셋집 얻어주기 위해서 어머님은 집을 팔아버리고 같은 아파트 똑같은 25평에서 전세로 살기 시작하셨죠. 제가 이 집에 시집 올 때는 시댁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시어머니 코가 석자라 저희한테 뭔가 해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다행히 남편과 제가 모아놓은 돈이 좀 있기도 했고 저는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고 남편은 대기업 계열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도 무리 없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친정에서 집 구할 때 도와주시겠다고 했지만 시댁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니 친정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것이 염치가 없더라고요. 저보다는 오히려 남편이 먼저 괜찮다며 사양했었고 우리의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저희 두 사람 힘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전혀 저한테 미안함이 없으셨고 오히려 뻔뻔함 그 자체였어요. 이런 말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외모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그 집안에서 저희 남편이 훨씬 잘난 사람인데 어머님 눈에는 장남인 첫째 아들만 눈에 보이셨나 봐요. 그러니 집안의 하나뿐인 재산이었던 어머님 사시던 집까지 팔아서 첫째 아들한테 밀어주고 저희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결혼은 니들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뭐 해달라고 바라지 말고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겠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무 의미 없는 말이긴 해도 예전 아주버님 장가 간다고 할 때 팔았던 어머님 집을 아직도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2배도 넘게 올랐어요. 그때 집을 팔았던 가격보다 지금은 전세 가격이 더 비싸질 정도라서 어머님은 이미 몇 년 전에 방 2개 있는 빌라로 이사가서 거기에서 살고 계시죠.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던 첫째 아들이 도저히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이민 간다고 했을 때 어머님이 얼마나 슬피 우셨는지 모릅니다. 큰아들 없으면 자기도 못 산다고 몇 날 며칠을 울다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신 적도 있었고 어머님도 같이 미국 가겠다면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시는 분이 집 내놓고 따라간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아주버님이 영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미국에 맨땅 헤딩하러 가는 거라서 어머님을 모시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영주권을 따고 성공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머님을 미국으로 불러서 같이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주버님과 어머님은 눈물의 이별을 했고 미국에 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지 아직까지 한 번도 한국에 나오질 못했어요. 당연히 어머님도 혼자 미국에 갈 방법을 모르시니 몇 년째 사랑하는 첫째 아들과 생이별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죠.
문제는 그런 어머님께서 큰아들의 빈자리를 저희한테 찾으려고 하신다는 점이었어요. 시댁과 저희 집이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였는데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예고도 안 하고 들이닥치십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늦잠도 못 자게 아침 7시에 불쑥 찾아오셔서 현관문 벨을 누르시고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고 있으면 어쩌냐고 핀잔을 주시면서 집안 상태를 한번 쓱 훑고 가시는 분입니다. 제가 공무원이라 항상 정해진 시간에 집에 돌아오는데 아직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지도 않았는데도 어머님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이 태어나고 육아휴직하면서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니까 그때는 더 부담 없이 오전이건 오후건 아무 때나 마음 내키는 대로 쳐들어오시더라고요. 레파토리도 항상 똑같은 게 지나가다가 뭐 주러 왔다고 하시면서 사과 2알, 귤 몇 개 같은 시덥지 않은 물건을 들고 오시는데 누가 봐도 저한테 한번 잔소리하고 둘째 아들 얼굴이라도 보고 갈 생각으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찾아와서 귀찮게 하시더니 올봄에 동네 어르신들 모여서 관광버스 타고 꽃놀이를 갔다 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 거기서 어떤 아저씨를 만나게 되셨나 봐요. 갑자기 저희 집에 오는 빈도가 뜸해지시고 항상 편한 옷차림만 하고 다니시던 어머님이 옷이나 헤어스타일에 관심을 보이면서 꾸미고 다니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연세가 7순이 가까운데 이제 와서 새로운 아저씨를 만난다고 하니 조금은 이상한 기분도 들고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싶었지만 의외로 저희 남편은 어머님 인생은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라며 별 반응이 없었어요. 남편도 저런 반응인데 제가 뭐라고 시어머니 연애에 왈가왈부하겠나 싶어서 저도 모르는 척 하기로 결정했죠. 사실 연애를 하건 말건 별 관심 없고 저희 집의 발길을 끊고 더 이상은 찾아오지 않으시니 그게 더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봄부터 두 분께서 엄청 붙어 다니시더니 여름에는 같이 제주도 여행까지 다녀오시더라고요. 예쁜 구석은 하나도 없는 시어머니였지만 제주도에서 재미있게 놀다 오시라고 용돈까지 20만 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저씨가 저희 어머님보다 1살 연하이고 요즘은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그렇게까지 늙었다는 느낌은 들지 않더라고요. 서로 저렇게 잘 지내면서 두 분이 의지하고 살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말에 어머님께서 갑자기 저희 2사람과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셨는데 뭔가 중대 발표라도 할 것 같은 비장함마저 느껴졌어요. 자꾸 불길한 기분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 댁으로 찾아갔더니 그 자리엔 아저씨까지 함께 앉아있더라고요. 우리 2사람 기왕 이렇게 된 거 한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다. 두 분 연세가 있어서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까지 할 생각은 지금은 없다고 하시는데 당장 올 연말이 지나면 살림을 합쳐서 같이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가진 재산은 없고 혼자 원룸에 살면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 다니는 직장이 어머님이 사시는 집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 분 사시던 집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 집을 얻어서 사시겠대요. 거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조금 충격을 받긴 했지만 언젠간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싶더라고요. 남편은 저보다 더 놀란 기색이었지만 애초에 저희 남편은 어머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사시던지 크게 간섭을 안 하겠다는 주의라서 이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그 자리는 어머님이 저희에게 본격적으로 아저씨를 소개시켜주는 자리였고 나름대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었어요. 남편과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의외로 담백하게 어머님이 좋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평범한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은 안 하더라도 살림 새로 합치는 만큼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희들이 얼마나 보태줄 생각이냐? 어머님 말씀으로는 집 구하고 남은 돈으로 그 아저씨한테 차도 한 대 뽑아줄 생각이고 지금 쓰는 살림살이들이 너무 낡은 것들이라 세탁기, 냉장고, TV 같은 모든 집안 가전제품들을 새 것들로 교체하고 싶다 하시네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그 아저씨가 허리가 안 좋고 밖에서 몸 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최신형 안마의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홈쇼핑 보니까 안마의자 렌탈 많이 해주더라. 한 달에 내는 돈이 크게 비싸지도 않던데. 저는 그 이야기를 대체 왜 저희한테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살다 시댁에서 시누이 혼수하는데 보태라는 말 때문에 싸웠단 소리는 들어봤어도
제가 시어머니 혼수를 해드려야 하는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두 분께서 같이 사신다고 하길래 나중에 집들이 선물로 적당히 청소기라도 하나 해드려야 하나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결혼할 때 나는 돈 없으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셨던 게 불과 5년 전 일인데 어쩜 저희한테 혼수해달라는 소리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당장 뭐라고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남편이랑 상의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고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이미 한 차례 시어머니 전화를 받은 뒤였어요. 나도 아까 전화 받았어. 대체 우리한테 뭘 바라시는 거야? 나한테는 차 이야기를 하시던데. 내가 왜 그 아저씨 차를 사줘야 해? 남편도 화가 잔뜩 난 상태였고 어머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시어머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었는데 다행히도 남편은 정상적인 사람이었죠. 어머님이 그 아저씨랑 살림 차리고 사는 것까지는 전혀 상관 안 하지만 저희한테 짐을 지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선물 정도 해드릴 생각이고 그 금액도 50만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해드려도 된다 이야기했고 며칠 후에 어머님 댁을 찾아가서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저희한테 어머님 살림집 혼수를 해달라고 하시는 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에게 지금까지 받은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었으니까 이런 부탁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서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남편도 옆에서 딱 잘라서 어머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어머님도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편과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정말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희는 내가 새 출발한다는데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니? 특히 동규, 너는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동민이 말고 동규 너가 미국으로 갔어야 해. 한국에 동민이가 남아있었다면 내가 이런 취급 당하진 않았을 거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들었던 생각이 당연히 아주버님은 결혼할 때 받은 돈이 있으니까 어머님한테 돌려드려야 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없는 살림에 집안 재산을 절반이나 가져갔는데 어머님이 사달라고 하는 건 다 사드려도 모자란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저희는 받은 것도 전혀 없고 오히려 아주버님네 미국 가버리신 뒤로 혼자 용돈 드리고 자식 노릇, 며느리 노릇 다 하며 살았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니 억울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어머님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저보다는 남편이 화를 더 내는 겁니다. 엄마는 옛날부터 맨날 형한테만 다 해주고 형만 감싸고 돌았으면서 이제 와서 나한테 아들 노릇 못한다고? 그 이전에 엄마가 엄마 노릇 못한 건 생각 안 하시나 봐요? 남편이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대들었더니 순간 어머님 손이 올라와 남편의 뺨을 철썩하고 내리치셨어요. 이 나쁜 자식아!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형이 만약 이 자리에 있었으면 널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끝까지 앵무새처럼 아주버님만 찾아대는 어머님에게 남편도 더 이상은 질려버렸는지 저보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자 하더라고요. 집에 오는 동안 남편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차마 말도 한마디 걸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당분간 시댁 찾아가는 일 없을 거라면서 저한테도 어머님하고 연락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렇게까지 화가 난 모습을 본 건 연애할 때 결혼할 때를 모두 합쳐서 처음이었고 남편 말대로 나는 이 두 사람 사이에 끼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니 대체 너가 뒤에서 뭐라고 했길래 착한 둘째 아들이 그런 소리를 했냐면서 이번 사태가 전부 제 책임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랑 결혼하기 전에는 분명 둘째 아들이 말도 잘 듣고 착하고 용돈도 잘 주곤 했었는데 무엇보다 어머님 말에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네요. 어머님에게 그 말을 듣자마자 또 전날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바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착한 저희 남편이 어머님에게 모질게 이야기한 건 제 책임이 아니라 어머님 때문이에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한테 이딴 소리나 하실 거라면 앞으로 저희는 상관 안 할 테니까 어머님 마음대로 하고 사세요. 라고 이야기해버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 없어서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었지만 그냥 참고 넘어가기엔 억울하고 화가 나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님의 전화를 차단해버리고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번호 차단하길 잘했다면서
안 그래도 낮에 미국에 있는 형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우리한테 엄청 화를 내면서 어머님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라고 하더라네요. 돈은 아주버님이 다 가져갔으면서 효도는 저희한테 하라는 건가요? 그런 말을 할 거라면 미국에서 달러라도 보내달라고 했더니 지금 아주버님도 미국에서 한국 사람에게 한 번 사기당하고 너무 힘든 날을 보내고 있어서 무리라네요. 돈이라도 안 보태줄 거라면 말을 꺼내지도 말라 하고 아주버님 전화를 끊었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고 이제는 청소기가 아니라 집들이 휴지 선물조차 해주고 싶지 않아요. 남편도 그 이후로 어머님과 전화통화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아저씨랑 살림을 차리고 사시던 결혼식을 올리던 말던 신경 안 쓰고 살려고요. 어머님에게 자식은 오직 아주버님 뿐인 것 같은데 뭔가 바라는 게 있으면 저희 말고 아주버님에게 부탁하시면 되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